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총선 개입은 선거법상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뭐 중앙선관위가 거기서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뭐 중앙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제 서면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현재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 야 이거 뭐야 짜고 치는 스톱이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고 광역단체장 배우자가 선거에 막 개입해도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권익에 이어서 선관위조차도 이상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저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당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매우 친했던 그 서로 카톡을 나눴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인물의 힘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인 힘인데 그 물리적인 힘이 단지 그냥 대통령 부인은 현행상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없다라고 미리 나서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법적인 수사가 전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미리 얘기하는 건 저는 그냥 바람도 불기 전에 그냥 누워버리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또는 권익위의 판단 자체가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 그렇다면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이미 작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종결시킬 거라 좀 보는데 작정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저 명태균 잘 알긴 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하죠. 예, 아시죠? 잘 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명태균 씨 손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떠나가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의 유법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을 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토마토의 박 기자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얘기했던 텔레그램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공천 개입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공천 개입 외에 다른 사안이 있었는데 이건 이 사안이 누구냐? 김영선 그다음에 명태균 두 사람은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그 제보한 내용을 뉴스토마토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공천 개입을 넘어서는 내용들 자체에도 있다란 내용들이잖아요. 자, 지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칠불사에서 있었던 일을 제보했던 요건은 반드시 오늘 이 토론에서 최초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논의를 좀 하기로 하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선관위 관련된 부분의 이 해석은 유권 해석이 제가 임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거예요. 약속대로는 저런 깡통폰을 가져가서 돌려줬다. 선관위는 배우자가 총선 개입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러면 설사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해진 각본대로 돌아가서 이 건은 마무리다. 논란을 너희들이 하든 말든 이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이 유권 해석이 절묘하게 나와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어스를 사실 주는 거죠. 이 공천 개입의 이 불법성에 대해서 선관위 같은 조직에서 이런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쪽도요. 거기서 이렇게 바이어스를 주는 자체가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제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분노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가장 분노스럽거든요. 뭐 백을 받든 이런 것보다도 그 이후의 일들이 더 분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기관인 독립기관 심지어 뭐 감사원, 뭐 권익위 이제는 선관위까지 나서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권위와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저는 이게 사실 그 디올백 받았던 행위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게 굉장히 더 화가 나요. 어떻게 그동안 우리 국가가 쭉 이어오면서 만들어놨던 이런 그 견고한 시스템을 이 한 명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모두가 다 무너집니까?
아니 이거를 어디서 책임질 거예요? 우리 역사에 죄 짓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 이런 데 홈페이지가 명백하게 다 나와 있어요. 법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뭐 변호사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반이다. 그리고 또 특정 후보를 부당 혹은 유리하게 만들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뭐 이런 게 다 그냥 찾아만 봐도 나와요. 근데 선관위는 도대체 이런 거 해석 안 하고 뭐 합니까? 어디 엉뚱하게 그냥 야당 사람들 막 뒤져가지고 무슨 회계 1원만 틀려도 그런 거 찾아내는 선관위가, 제가 선거 치러봐서 알지 않습니까? 수시로 와요. 수시로 선관위가 사무실에. 그래서 이상한 뭐 물건만 있으면 이거 언제 들여놓은 거예요?까지 물어봤던 그 선관위가 이렇게 대놓고 공천개입 정당법 위반하는 행위를 단지 김건희라는 이유로 이렇게 눈 감는다? 이거 어떻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근데 제가 진짜. 법률적으로 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가 지금 이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공천 개입 내지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거든요. 여기에 지금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조항 없으니까 괜찮아라는 입장을 낸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용인하겠다라는 것과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증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권익위원회에서도 김건희의 뇌물에 대해서 완전히 실드를 쳐주는 국가기관이 악용된 선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권익위원회나 선관위나 다 지금 윤석열 사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거에 YS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당시에는 청탁금지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소통령 소리 듣다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아들이나 지위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알선수재라는 범죄로 처벌을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알선수재, 특가법상의 뇌물 이런 것들을 아예 검토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라는 최근에 생긴 그 법안의 요건도 부실한 그 법에 대해서 배우자 처벌 조항 없으니까 우린 처벌 못한다. 즉 공직선거법도 똑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일반인들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무슨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고 처벌을 못 받는다고 단언을 하죠? 만약에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사인이 가담하면 우리 형법상의 공범과 신분 논리에 따라서 비신분자도 같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단지 기계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처벌 조항 없으니까 처벌 안 받고 괜찮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잖아요. 이거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업무방해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처벌 조항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의혹 제기 단계에서 이건 마치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은 이거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서울시장 배우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다 광역단체장 부인들이 어디 전화해서 야 좀 공천 좀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국회의원 배우자가 한 300명쯤 안 됩니까? 또 결혼 안 한 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300명 가까운 분이 다 전화해서 시의원, 구의원들 다 전화해서 누구 공천 주라고 하면 이게 처벌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공천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게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은 건의공화국으로 좀 바꿔버린 거예요. 네.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뇌물을 받아 먹어도 지금 아무런 처벌 못 한다는 거고요. 공천 개입을 해도 아무 처벌도 못 한다는 거고, 완전히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기관이 할 일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김건희 맞춤형으로 해석을 국가기관이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좀 보호받아야 되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해줬다? 야, 이거 이제 선관위까지 장악했으면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러면 그럼 끝난 거네. 나라 그냥 막 이제 아무나 이제 대통령 배우자 되면 대통령 되면 이제 막 이 기관들이 총동원이 돼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한다. 이런 나라가 이제 온 겁니까? 아니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독재 국가들이 장악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법원하고 선관위예요. 법원하고 선관위. 왜냐하면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헌법기관이 이제 삼권 분립으로서 법원하고 헌법기관이 선관위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헌재일 수도 있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를 딱 장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람 다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 말대로 하게 하는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구체적 공천 과정에 이철규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술 마시다가 농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윤핵관의 핵심인 이철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그냥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빼주는 건 우리 나라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 앞에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기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용어를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랑인 양, 충성인 양. 제가 볼 때 이건 전 세계에 있는 극우 독재 국가들을 따라하는 행태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 저는 떠오르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 과거에 그 김태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호피코트 받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청문회도 하고 특검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똑같이 권력자의 배우자가 호피코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논리를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이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지인이거든요. 가까운 지인. 근데 권력의 농단에 함께했다 그래가지고 공범으로 다 처벌받았어요. 그럼 최순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이 장악한 감사원과 권익위와 검찰과 경찰의 논리를 따지면은 최순실은 지금 감옥 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김건희만 봐주고 최순실은 그러면 구속시킵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들이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못하는 범죄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다 처벌해왔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선례들과 어긋난 해석을 김건희에게만 특혜적으로 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제가 아까 그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건의공화국 아니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의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처리를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저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말씀. 다 이제 두 분은 출마까지 해보셨으니까 선관위의 규정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얼마나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까? 중앙선관위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있을 텐데요. 이제는 대통령 배우자가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개입하더라도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확인시켜주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이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올백, 뭐 샤넬 화장품 이런 거 사서 뭐 권력자의 배우자한테 준 다음에 공천받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합법적이에요. 네, 합법이 되는 거예요. 김건희 케이스로 합법이네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때부터 그렇게 자유 외쳤던 이유를 이제 요새는 이제 정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는 내 맘대로 할 것, 혹은 내 배우자가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무슨 뭘 일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다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를 촉법 여사라고 부를 겁니다. 초법 여사. 촉법 여사. 예. 법에서 예외라는 거죠. 예외가 된 법에 무조건 예외가 되는 촉법 여사라고 이제 불리워야 이 말이 해당이 된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